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직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하였고 확진된 환자와 접촉을 통해 노출된 사람 중 접촉 강도가 중위험 또는 고위험인 경우 비축 중인 2세대 백신을 활용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동의하면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상의 배경음악이 너무 긴장되나요? 자,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 확인됐죠?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또 뵙는다는 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네, 감염병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코로나19와의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코로나19 정도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간추린다면. 코로나19보다는 전파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전파 방식이 직접 접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만큼 빠르지 않다. 그런 게 주요한 특징입니다. 네. 이미 감염되어 있는 사람과 직접 피부 접촉을 해야 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전파 경로가 직접 접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는 그런 상황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일단 확진자는 한 명만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한 분이지 이미 지역사회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입 자체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입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상이 어렵습니다만 한 번 유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입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은 다행스럽게 입국하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었지만 그렇죠. 입국하자마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2차, 3차 지역사회 전파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균 상태,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기간이 3주까지 길어서 사실 본인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다라고 하는 것이 방역상에 있어서는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 간에 검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감염이 됐다면 치료는 어떻습니까? 확진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대부분은 대증요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다행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사람 두창에 쓰는 바이러스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투약을 하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을 하면서 격리를 유지해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직접 접촉이 없다면 전파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그럼 감시를 해야 됩니까? 전 세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근처에 앉았다고 해서 금방 전파가 일어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능동 감시, 증상이 있으면 연락하시는 그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적으로 접종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격리도 어느 정도 유지하셔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그 SNS에 쓰신 글을 보니까 두창 자체에 대한 준비, 대비는 10년 전부터 해왔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천연두죠. 그러니까 인류가 첫 번째로 퇴치한 감염병인데요. 언제든지 생물학 테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준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동안 전문가들과 당국이 이런 생물학 테러라든지 감염병에 대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주요한 시나리오가 다 이 두창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료제도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축된 치료제와 백신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들로 개발된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7월 정도면 아마 도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질병청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이미 백신 말씀하신 대로 확보가 돼 있긴 한데 2세대 백신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2세대와 3세대 백신 차이가 큽니까? 2세대 백신과 3세대 백신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창 백신은 생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우리 몸 내부에서 증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2세대와 3세대가 나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이상 반응이라든지 접종의 방식에 있어서 3세대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비축의 용이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세대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3세대가 들어온다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 백신에 들어있는 이 두창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증식이 가능해서 부작용이 심할 수 증식이 있다.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할 네.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3세대 백신 확보는 어렵진 않습니까, 그럼?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단계이고요. 국내에서도 7월 정도가 되면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은 제조사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2세대와 3세대는? 2세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백신을 비축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싸다고 볼 수 있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만 이 두창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신 분들에게 접종을 하는 목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장애물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포위 접종이라는 개념이군요. 네, 포위 접종이라는 개념을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에서도 밀접 접촉을 하시게 되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셨었잖아요. 네. 자가격리에 더해서 접종까지 하시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밀접 접촉자들 혹은 이미 이제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유행이 크게 됐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접종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네, 예전에 천연두에 대응한 방식들이 그렇게 지역 단위로 이 고리 접종을 하는 방식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고리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한 분만 확진자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포위 접종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질병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언제쯤 되면 이걸 또 고려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유입되어서 첫 번째 사례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낙인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2차나 3차 감염자에서 발견이 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미 확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포위 접종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진단검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혹은 병상, 격리병상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단 기술도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룰 역량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것도 이미 상당한 학습 준비에 도움이 된 상황이군요. 네, 코로나19와 비교한다라면 원숭이 두창은 방역 관리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보다는 조금 더 좀 편한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크게 우려할 것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만약에 선포를 하면 어떤 게 좀 달라집니까? 이런 위기 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위기 사태가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의 원숭이 두창의 확산 정도를 본다라면 코로나19처럼 몇 달 사이에 전 세계로 확 퍼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이 되진 않지만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토착 질병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더 하실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만 확인이 되고 있고 지역사회 기반의 전파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마스크도 잘 쓰고 계시고 손 위생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 여행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특별히 더 주의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주변에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고. 자, 그럼 전에 사람 두창 바이러스 그 백신을 이미 주사를 맞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쭉 항체가 유지가 됩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상태이고 접종 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주사를 맞았더라도 만약에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이 되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그럴 있겠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비는 해야 한다. 이 정도군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대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문가와 당국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로 교수님을 또 뵙는 날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